세계적으로 높은 군사력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분명 좋은 이야기이지만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런 군사력 순위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발표한 2021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총 138개국 중에 한국은 무려 6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국은 꾸준히 높은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위는 당연히 미국이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이 2위부터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나 영국보다 더 높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외국인들이 놀라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28위를 기록한 북한을 포함해 유럽 주요국들마저 모두 제치인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는 군대의 규모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과 국토 면적, 그리고 수로 길이 등 총 48개의 항목을 종합해서 군사력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표도 있는데 그건 바로 약 31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 전력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예비군 중 한 명으로서 뿌듯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한국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국방비 지출 때문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53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이 높은 국방비를 지출해야 하고 이 부분이 군사력 순위가 높은 이유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53조 원이라는 국방비가 너무나 아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한국이 분단 상황이 아니거나 북한이 없었다면 한국은 국방비에 들어가는 수십조 원의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럼 한국의 발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수준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연합방어 체계를 형성하고 있고 한국만큼 안보가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비에 큰 돈을 지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국방비 지출 금액만 8위를 기록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군사력 순위가 높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의 말처럼 이 돈을 4차 산업이나 반도체 등 지금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산업 분야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크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외국인들은 자세히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북한 바로 밑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알겠다. 사실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구나. 이제 한국 여행을 더 안심하고 갈 수 있겠어.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핵을 보유하려고 애쓰는 거야. 그나저나 한국이 유럽 국가들보다 더 높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조금 놀라워. 전쟁으로 나라가 황폐화된 지 단 몇십 년 만에 지금의 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인데 북한마저 없었다면 중국보다 한국이 더 큰 아시아 시장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높게 보면 미국과 맞먹는 무언가를 가질 수도 있었다고 본다. 한국이 기술력으로만 선진국 대열에 오른 줄 알았는데 군사력도 뒷받침된다니 한국이 새롭게 보인다. 북한의 영향도 있지만 이 정도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경제력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남성의 90% 이상이 총을 쏠 수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그들은 예비군을 통해 실탄을 발사하기도 해. 한국은 절대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한국이 아시아에 있어서 그렇지 유럽 국가 중 하나였다면 지금보다 몇십 배를 뛰어넘는 성장을 했을 거라고 확신해. 역사라는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참 안타까워. 지금 한국이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분야를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한국이 만약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을 받지 않고 저 많은 국방비를 관련 산업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한국만의 발전이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했을 거라고 말이다. 한국을 작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땅 크기만 보면 작은 게 사실이야. 사실 군사력에는 영토 크기와 인구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6위라는 순위는 믿을 수 없는 순위이기도 해. 영토도 작고 인구수도 중국처럼 엄청 많은 것도 아니지만
군사력과 더불어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건 정말 의문점이야. 유대인들보다 훨씬 똑똑한 민족이 한국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중국인 10명보다 한국인 1명이 더 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지. 북한과 중국, 일본 등 한국을 견제하는 주변 국가들이 세계의 발전을 망치고 있다고도 보여진다. 국방비도 국방비지만 한국이 주변 국가들의 견제가 아닌 지원을 받고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나는 그냥 이런 순위 자체가 안타까워. 언젠가는 국방비나 군사력 같은 지표 자체가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 말은 결국 전쟁이 없는 세계 평화가 실현되는 날이 왔다는 뜻이니까. 몇백 년 전부터 항상 주변 국가들에게 침범을 당해왔던 한국이기 때문에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 반대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지만 꾸준히 한국만의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하는 모습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해.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왜 그들이 지금처럼 강해질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어. 사실 국방비가 제대로만 쓰인다면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쓰여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 국방비와 관련해서는 로비와 비리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걸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애플과 삼성이 라이벌 업체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인지도나 규모는 삼성이 한참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 53조 원이 삼성 지원금으로 들어갔다면 지금 삼성과 애플의 위치는 바뀌었을 거야. 내가 알기로 한국의 군사력 중에서 오로지 육군만 관련된 군사력만 따진다면 한국이 3위 안에 들어. 유럽 전체와 비교해도 육군만큼은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옆나라 일본이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만들어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도 한국은 자전거 하나 겨우 만드는 나라였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자체적으로 이지스함을 만들고 전차를 해외에 수출하고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다. 한국인들의 애국심 역시 군사력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동네 아저씨라고 보이던 사람도 한국의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나 군복을 꺼내 입고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입니다. 북한은 참 여러 국가에게 민폐를 끼치는 존재야. 우리마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은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아왔을까? 한국이 북한의 영토와 천연자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미국과 버금가는 강대국이 되었을 거야. 만약 한국과 북한의 위치만 바뀌었다고 해도 한국의 성장은 2배 이상 이루어졌을 거야. 대륙을 통한 육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야.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이 실제로 이만큼 국방비를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 절반만이라도 인재 개발이나 육성에 쓰인다면 한국은 분명 10년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군사력 순위에 대해 오히려 외국인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유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